당시 청해 군사들이 조선 여인들의 정조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국 측 기록이 있다. 청이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에도 곳곳에서 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저항한다. 그중 양쯔강 하류의 대도시 양저우는 남명 황제 홍광제에 충성하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양주 공략을 맡았던 누르하치의 15번째 아들 예친왕 도도는 양주를 본으로 삼기 위하여 함락 직후 주민 학살령을 내린다. 1645년 5월 20일 성이 함락되면서 시작된 학살은 10일간 이어졌다. 이 당시 학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수초는 당시의 경험을 양주 11기라는 글로 남겼다. 이 글은 당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훗날 청말기에 순원 등이 반청 정서를 일으키기 위하여 널리 보급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런데 이 글에 놀라운 구절이 나온다. 청해 군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가 고려를 정복했을 때는 수만 명의 여자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정조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 같은 대국 여자들은 어찌 이리 수치심을 모르는가. 조선 여성들의 정조관은 병자호란 때 조선을 유린한 청해 병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만큼 철저한 것이었다.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강에 몸을 던지고 불 속에 뛰어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칼로 자신을 찌르면서 정절을 지켰다. 그들을 겁탈하려던 침략군이 놀라고 기옥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의 남자들은 이 여인들을 속박하고 천시하고 버린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은 연료 발굴에 집착한다. 조선 전기인 태조부터 명종까지 175년간 실록에 수록된 절부의 숫자는 270명이었다. 반면 조선 후기인 선조에서 순종까지 344년간에는 870명이 기록된다. 특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대에는 202명에 이른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는 비단 숫자만이 아니다. 조선 전기에는 재혼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절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위기 상황에서 순절을 지키고 남편을 따라서 죽는 종사형 절부가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조선 여성들의 정조라기보다는 조선 남성들의 절이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대부 중에는 군신 간의 의리를 꿀벌 만큼도 생각지 않은 자가 많았다라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의병을 모아 일본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이정암은 난중에 조선의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처신에서 진정한 절의를 보았음을 실토한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옛사람의 글을 읽고 옛사람의 절의를 사모하여 평소에는 큰 소리치면서 의에 죽고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때를 만나면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자가 백중 한둘도 없는 법인데 부인이나 처녀들 중에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나는 이를 우리 가문의 세 절부에게서 보았다.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해 정절을 잃었거나 잃었다고 의심되는 여인들을 가차없이 내쳤다. 절의라는 명분하에 사대부의 가풍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은 모두 묻어버린 채 외적에게 겁탈당한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조선 후기의 주자성리학 근본주의는 전쟁에서 적군에게 유린당한 여성의 정절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냉대를 정당화하는 한편 남존여비 사상을 심화하기 시작한다.
결과는 조선 여성 지위의 급격한 추락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250년 후인 1895년 조선을 방문하여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저서를 통해 당시 조선의 사회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비숍 여사가 목격한 조선 여성들의 삶은 참혹했다. 농촌 여성의 삶에 즐거움이란 없다. 그의 삶은 고역일 뿐이다. 유일하게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며느리를 보면서 그에게 그 고역을 전가하는 방법뿐이다. 30살에 이미 50살로 보이고 대부분 40이면 이가 다 빠진다. 자신을 예쁘게 치장하고픈 욕망도 아주 이른 나이에 사라져버린다. 그의 생각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있다면 땅과 하늘에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고 믿는 유령들에게 치성을 드려야 하는 여자의 특별한 의무를 수행할 때뿐이다. 여성들을 가둬놓는 전통은 500년 전 현재의 왕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을 부패한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 조선 사람이 허버 존스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듯이 조선 남자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시 사람들과 상류층의 부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딸내 신부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이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의 손에 죽었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난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